안녕하세요. 범블한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가 거의 반년 동안 왕좌의 게임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죠. 오늘 104.62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엔화의 움직임을 보면 당초 161엔까지 상승했던 엔달러 환율이 2주 만에 5% 정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53엔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추세는 지금 5월 초 이후로 3개월 만에 처음일 겁니다. 서서히 슈퍼 엔저에서 벗어나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엔화가 최근에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급박한 분위기, 이러다가 일본 통화 가치가 완전히 가라앉게 생겼으니 하루라도 빨리 띄우려는 움직임이 쇄도를 했었고요. 이 정부에서 중앙은행 조인트를 까니까 BOJ, 일본 중앙은행이 공격적인 개입을 하려 하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에서도 엔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다는 이 트럼프의 잠깐의 언급이 거의 땡큐한 말이 돼서 지금 살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강력한 본좌의 자리를 구축하면서 나락갔던 엔화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당연히 커플링 될 수밖에 없는 원화도 가치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엔화가 나락갈 때는 같이 벼랑 끝에 서고 엔화가 위기 일발에서 빠져나오니 그렇게 굳게 붙잡고 있던 손을 놔버리네. 한마디로 디커플링, 영영 이별을 고할 것 같이 가치 동조화 현상에서 서로가 멀어져 가버리는데, 엔화는 올라가고 원화는 여전히 떨어져 나가버리는 아주 기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오늘 원화 달러 환율 상황은 1385원까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원화는 투자면에서 지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낮은 금리의 엔화를 잔뜩 사다가 다시 이걸 달러로 바꿔, 그리고 달러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서 차익을 얻는 걸 말하는데, 한마디로 바닥에 떨어진 엔화 주어서 달러로 돈을 벌어들이는 작업이죠. 그런데 지금 엔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런 저금리 장사도 못 한다는 거지. 엔화가 조금씩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냥 탈 엔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엔화 가치가 서서히 올라오는 와중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원화라는 얘기죠. 좀처럼 원화가 달러 인덱스라는 기준점에서 하방 압력이라는 지배를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원화의 앞길은 구말린데 그 길 모두가 가시밭길이라면 정말 엄청나게 혹독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단 이렇게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건 미국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후에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하게 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죠. 게다가 경제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미국의 기조가 바뀌게 되면 좀처럼 헤어나오기 힘든 통화 가치로서의 존재감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기본 2% 정도로 벌어져 있어서 하늘이 계속해서 동결로 가다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해주면 이 간극이 줄어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겠는데, 이게 도리어 역으로 가버리게 되면 하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해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금리의 괴리 현상이 장장 2년여의 세월 동안 한국 증시를 거의 빈사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건데, 오늘도 코스피는 겨우겨우 2600선까지 깨지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 딩딩한 지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국인들의 순매도 현상이 계속적으로 악몽처럼 재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투자 심리의 약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금리 괴리 현상으로 인한, 결국 돈은 냄새를 맡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무슨 냄새? 고금리 냄새.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찾아 들어가는 것이 생존 본능인데 이걸 원화 자체가 통화 가치 속에서의 생태계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니 자연 자본시장의 총체인 증시가 이렇게 약발이 딸리고 있는 거죠. 무조건 차익 실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국 자본은 어떻게 해서든 원화를 달러 대비 떨쳐낼 수 있는 범위까지 사정없이 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외국인 순매도 현상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증시에서 당면한 최대 불안 요소.
그래서 코스피는 결국 2,500선까지 붕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그러니 원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가치 하락의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움직이는 게 국내 국채 시장인데, 국내 국채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일단 3년 만기가 3%대가 깨지면서 이걸 쓸어담기 위한 외국인 매수세가 가담을 해서 4조 원대로 집계가 될 만큼 순매수 증가세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차익을 여실히 노리고 들어오는 거죠. 최근 한국 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바람에 국채 금리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외국인 자본이 코스피를 돌아서 국채에서 크게 먹으려고 치고 들어오는 추세가 보이는데, 이거 자칫 잘못했다가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은, 이렇게 한국 국채 금리가 형편없이 낮아지면 은행채 금리를 찍어 누릅니다. 결국 주담대 금리가 다시 낮아질 수 있겠고, 이건 그대로 부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등골은 외국인들이 다 빼먹고 결국 껍데기 같은 부채 상황만 허울 좋게 뒤집어 쓰는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코 한국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미국 국채는 다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완전히 날아갈 것 같더니만 얘는 그냥 뭐 좀비라고 보면 됩니다. 10년물 다시 살아 돌아오고 단기채 2년물도 다시 꿈틀거리고, 결국엔 이 초반에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 자체가 시뻘겋게 나를 용광로에 대고 있으면서 깡깡거리면서 내구성을 망치로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만만하게 생각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의 벚꽃이 난데없이 가을에 필 거라는 무성한 얘기들만 국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뭐 엄청난 유동성 확대가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연준이 동분서주하면서 지금까지 가두리를 쳐왔는데, 이거 연말 가선 겉으로는 금리 인하로 시장의 유연성을 가져갈 것이라는 이 트럼프의 말들은 오히려 바이든 때보다 더 재정 확대 정책이 역으로 터져 나올 것이 분명해서 금리는 입을 싹 닦을 시기가 분명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굳이 인하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이번 주 열리게 될 미 연준 회의에서 물론 파월은 아주 유화적인 얘기들은 꺼내놓을 겁니다. 거의 뭐 100%라는 9월 인하설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그렇게 막 나가지는 않을 것 같고, 늘상 뭐 마지막 방점, 확실하고 장기적인 지표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그때라는 전제를 달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7월의 연준은 동결 수순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 11월까지 이렇게 지루하게 늘어지는 엿가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은 상승 시그널을 무등 태워서, 특히 상급지들은 이 집값에 대한 방점을 제대로 찍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선수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거래도 그리 활발하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들 뜬금없이 신고가가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뭐 무슨 포텐이야? 반포 아크롤 리버파크 84제곱이 50억에 팔려나갔다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고요. 직전 거래가 43억 수준이었는데 그냥 단박에 7억이 뛰어버리는 이 거래가 나왔다는 거죠. 이런 거는 뭐 등기까지 쳐다봐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래인데, 아니 뭐 무슨 1, 2억이 뭐 A 이름도 아니고 7억까지 치고 나가는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한두 곳이 가격을 들쑤시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레미안 원베일리까지 84제곱이 직전 거래가 43억이었는데 49억에 나왔다는 것도, 이렇게 상급지 아파트들이 가격을 뭐 스리슬쩍 띄우는 일까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전형적인 궤적을 따라가는 일들인데, 이거 뭐 이전에 그냥 뭐 수두룩하게 나왔던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펌프질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계약 취소로 꼬리 잘라버리고 등기 안 치는 식으로 그냥 가격 지표 높여놓고 튀는 일들이 어제 오늘 일 아니었지 않습니까? 특히 상급지 아파트들 대다수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향후 집값이 다시 숨을 죽이고 들어앉게 되면 여지없이 등기라는 공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곳들인데, 뭐 이런 곳은 뭐 딱히 신경 쓸 것도 없는 게 집값이 워낙 미쳤으니까 자기들끼리 자전거래를 하든 공전거래를 하든 알아서들 하시라고 놔두면 되겠고요. 이런 전형적인 움직임이 매물에서 나타나고 있죠. 8만 건 되던 매물 증가량이 7만 8천 건으로 살짝 내려앉았는데, 이게 지금 거래량 증가가 7월부터 소폭 내려앉으면서 증가세가 주춤해지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등기로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해서 매물이 빠지는 것으로 착각이 되는데 아니란 얘기죠. 일단 관망하고 매물은 등 뒤로 백업해 놓자라는 얘기죠. 급할 거 없다라는 심리 모드 전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팔려나가는 집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매수 수요가 집중적으로 몰린 곳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상태. 그러니 뭐 집주인들이 급할 거 없다라는 생각 이면에도 불안한 심리는 여전하죠. 1년여 동안 물건 내놔도 팔리질 않았는데 집값이 살짝 들썩거린다 해서 올라간 집값에 위안을 받을 수 없는 건 단기적인 영향이라는 것과 그렇게 내놓은 집이 가격표를 바꾼 가격대로 팔릴 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급지에선 집값 띄우기, 중급지에선 매물 걷어들이기, 총공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냥 셀프 디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7월 추세가 훅 뒤로 밀려서 주춤거리고 있어서 이런 시간 벌기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냥 뭐 자전적인 소설이 될 가능성은 높고 초반에 언급해드린 대로 지금 국내 부동산이 제일 크게 직면한 문제는 국내 PF 문제도 있고 은행권 부실 문제 등등의 상호적인 악재들이 끼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달러 강세로 인한 원화 가치의 추락이 야기하는 환율 불안은 금융시장 전반에 자산 가치에 대한 엄청난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물가는 잡힐 수 있는 여지를 별로 두지 못하게 될 거고 금리는 물가 잡기 위해서 인하 쪽으로 생각도 못하는 국내 상황. 계속해서 터지는 산업 전반의 파산과 기업 회생이 연쇄적 고리를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이 부채 문제로 인한 개인 디폴트까지 터져 나올 수 있는 거의 지금 가까스로 막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 하나만 두둥실 공중에 띄워놓은 상태인데 바늘로도 찔러도 한 번에 터질 수 있는 집값의 실체 없는 거품은 아마 역대급 1번을 능가하는 버블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가히 상상 이상의 부실들이 TMF 사태가 전조현상이 된 것처럼 여기저기서 연말로 갈수록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시기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엔화의 약진은 회복으로 가는 조짐을 보이지만 디커플링, 원화는 엔화의 회복과는 달리 계속되는 약세로 가고 있다는 것. 아마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리 문제, 물가 문제, 부채 문제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연말로 갈수록 이 TMF 사태 같은 건수들은 사방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도 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